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4M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리뷰를 시작하면서 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BMW 전시장 측에 너무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물론 당연한 거지만 차량 협찬의 조건은 차량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 어차피 그거는 네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협찬을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차량을 협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전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을 어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전시장 자체가 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X4M 시승차가 뭐 수입사 차원에서 이 지점 저 지점 막 돌리면서 쓰는 그런 시승차가 아니라 이 지점, 이 차량을 지금 빌려주신 그 지점의 시승차라는 거죠. 뭐 그만큼 이런 고성능 차량, 뭐 감가가 심할 수도 있는 이런 고성능 차량도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승을 마음껏 해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승차를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시승 코스, 이 전시장 바로 옆이 그 포천고속도로가 이어져요. 그래서 포천고속도로 타고 그 뻥 뚫린 고속도로를 이런 고성능 차량을 타보고 마음껏 차량을 충분히 시승을 한 뒤에 차량 구매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가지고 뭐 차량 시승해 보시고 뭐 하시고 한다고 해서 뭐 차량 구매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저희 영상 보시고 이 X4M, 야 윤성로 네가 말한 게 맞는지 나도 한번 타봐야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시장, 네, 이 전시장으로 예약하시고 그리고 방문하셔서 마음껏 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리뷰의 핵심은, 자, 이 차량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후속 신형 M3, G바디 M3 M4에 들어가는 직렬 6기통 신형 트윈터보 엔진이 지금 이 차량에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엔진의 느낌이 과연 기존 M3를 능가하는 뭔가 좀 특별히 다른,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었느냐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저희가 지난주에 리뷰했던 GLC 63 AMG 쿱 그 차량이랑 비교를 해서 가뜩이나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좀 안 좋은데 진짜 더럽게 딱딱합니다. 결국에는 그 GLC 63 쿱이라는 경쟁 상대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 리뷰 영상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은 개취. 저는 이 X4의 디자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 뒤에 테일램프가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엉덩이가 처진 느낌이 난다. 테일램프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된다. 힙업이 된 느낌이 났어야 된다. X6처럼. 이거 뭔가 X6 디자인을 어떻게든 좀 더 마이너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이 옆모습은 쿠페형 SUV가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뒤에를 보면 좀 그렇다. 그래서 X3가 더 이쁘다. 그래서 제 개인 성향에는 이 X4M보다는 경쟁 모델인 GLC 63 쿱이 훨씬 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아름답고 이쁘다. 자, 그리고 지금 이 X4M이 GLC 63 쿱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두 번째는 바로 배기음이겠죠. 근데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 4000cc 8기통 AMG 사운드를 이 6기통짜리 엔진이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차량도 팝콘이 잘 터져요. 들어오시죠. 그리고 변속을 할 때 이렇게 높은 RPM에서 변속을 칠 때 나오는 그 흔히 말하는 빡! 변속과 함께 터져주는 그 뱅사운드, 그 뱅사운드도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8기통 AMG 사운드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GLC 63 쿱을 압살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자, 당연히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Body M3, M4에 들어갈 신형 엔진이 지금 이 차량에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일단 형식적인 것들만 놓고 봤을 때 기존 엔진이랑 뭐가 크게 다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똑같이 인라인 6기통, 똑같이 3000cc, 똑같이 트윈 터보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형식적으로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제 500마력에 가까운 수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마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얘네는 엔진을 처음부터 싹 갈아엎었는데, 싹 갈아엎으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냐? 당연히 블럭도 다를 거고, 헤드도 다를 거고, 터빈도 다를 거고, 압축비, 인젝터, 모든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엔진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냉각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F-Body M4에 GTS라는 차가 있어요. F-Body M4, 그 F-Body M4에 들어가던 원래 구형 3000cc 엔진, 똑같은 엔진을 가져다가 튜닝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출력을 만들어내서 GTS라는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그 GTS라는 모델도 결국에 엔진의 핵심 기술은 냉각입니다. 실린더 안에 그냥 물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신형 M3, M4에 들어갈 이 신형 M 엔진에는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 일단은 실린더 헤드에 말도 안 되는 두께의 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냉각수를 미친듯이 회전을 시켜주고, 블럭은 블럭대로, 헤드는 헤드대로, 그리고 피스턴은 피스턴대로 냉각수 라인을 싹 다 돌려서 엔진 열을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듯이 열을 잡아낸 다음에 나머지 엔진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의 내구성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엔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전을 해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차량은 GLC63 AMG한테 기통수가 2개나 더 적고,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나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GLC63한테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단한 거는 이 엔진의 움직임이 저 RPM에서 3000cc 엔진에서 500마력을 어거지로 뽑아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의 리스폰스와 정말 낮은 RPM에서부터 높은 RPM 영역대까지 꾸준한 리스폰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지금도 2000rpm에 머물고 있는데 아무런 렉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렉 없이 쭉 올라간 RPM은 7000rpm 이상까지 가서 변속을 시켜주는데, 황당한 건 7000rpm 이상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7000rpm 이상이 올라가도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GLC63이 AMG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SUV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AMG인데 그 무게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발로 쏘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데 무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X4M에서는 다른 얘기죠. X5M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BMW의 전매 특허예요. 이 뚱뚱한 높은 SUV를 가지고 진짜 중력을 거스르는 거동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정말 BMW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코너링이에요. 그리고 또 고속에서는 고속에서대로 X5M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 X4M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M 배지를 달고 있는 SUV에 이 시그니처와도 같은 이 DNA를 정말 완벽하게 이어받았다. GLC63으로는 무서워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 BMW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낮은 무게중심과 5대5 무게배분이 SUV와 만났을 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큰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 신형 G-Body 3 시리즈를 타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처럼 이렇게 숏코너를 즐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한번 탁 쳤을 때 정말 완벽한 정갈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고속에서 코너를 감을 때는 정말 바닥에 박혀있는 레일을 타고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정감만 만들어주면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 BMW의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5대5라는 무게 배분이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낮게 세팅되어 있는 M3, M4나 이런 세단 같은 차량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고속 운전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고속에서 옆차선으로 딱 치고 들어가면 뒤가 도는 느낌이 나. 물론 무게 배분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숏코너나 좀 더 과격한,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는 분들께는 그게 너무나 장점으로 작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공도에서 그냥 고속 코너나 감고 가끔씩 차선 변경이나 좀 이렇게 하고 고속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느껴졌었는데 그게 이 SUV에 와서는 딱 좀 절충안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느낌은 BMW에서 만든 SUV 중에서도 M 배지를 달고 있는 애들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얘네들의 전매 특허 느낌입니다. X5M을 타면서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이 느낌만큼은 포르쉐 카이엔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X5M이. 그리고 RPM 4000 넘어서 한 6000까지 이 펀치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고속 코너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든 원하는 대로 다 감겨요. 이게 사실 전에도 한번 느꼈던 건데 또 한 번 느끼는 거는 이 정도의 운동 성능을 가진 SUV를 타고 다니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속도감이라는 거는 땅바닥에 붙으면 붙을수록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차는 엄청 빠르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이 오 이상하다 하면서 가다가 잘 달린다. 얘 절대 안 미끄러지는구나. 얘 진짜 바닥에 있는 레일을 깔고 그 레일을 타고 지나가는구나. 이거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부터 운전자가 굉장히 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땡이가 조금 배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튀어나오다 보면 사고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엔진과 하체 그리고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밸런스는 너무나 훌륭하다. 자,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도 조금 보여요. BMW M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M 버튼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정말 양처럼 다니다가 M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진짜 정말 사나운 늑대, 정말 사나운 사자로 돌변해서 엄청난 펀 드라이빙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환상, 그게 M 버튼에 대한 환상인데 사실 기존에 제가 F바디 M3, M4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탔던 X5M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나온 F90 M5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그 M 버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기본적인 M 버튼만의 능력에 좀 충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지금 이 X4M이 너무나 아쉬운 거는 M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서스펜션이 하드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겠어요. 하체 거동이 바뀌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엔진이 기존에 우리가 M 버튼을 눌렀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엔진의 변화무쌍함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차가 딱딱해졌네, 배기 플랩이 열렸나, 이 정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자세히 계속 타고 계속 바꿔가면서 타보면은 알겠지만 기존처럼 정말 M 버튼은 진짜 쏠 때나 눌러야지 평상시에는 M 버튼 누르고 못 타 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다이나믹한 느낌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뭐 엔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크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게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의 승차감입니다. 물론 GLC63보단 나아요. GLC63은 컴포트 모드에서 다닐 때도 진짜 막 너무 짜증이 난다 싶을 정도로 딱딱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얘도 GLC63과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다. 좀 하드해요. 뒷자리가 너무 진짜 뒷자리는 너무 심했어요. 트랜스미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트랜스미션 ZF 아니겠습니까? 네, F90 M5에도 들어가 있는 ZF 8단 오토미션. 네, 뭐 부드럽고 스포츠 주행에도
걸맞는 이 출력을 가지고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변속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변속 충격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일단 GLC 63보다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GLC 63보다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X4M 말고 X3M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나는 X4M이 너무 이뻐, 그리고 뒷자리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네, 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겠지만 혹시나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공감된다라고 하시면 X3M이 정말 전통적인 SUV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M의 얼굴, 이 M의 스포티함이 싹 섞이면서 정말 전 매력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X6보다도 X5를 더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X5M을 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컴포트 모드로 다니더라도 굉장히 좀 하드할 수 있다, 일상주행 영역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시승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엔진이 너무 좋아져서 이 차 X3M을 리뷰를 했는데 M3, M4가 기대가 되네요. 이게 단순히 M3, M4 대비해서 출력만 뭐 얼마큼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M3, M4는 좀 그 최대 토크, 최대 출력 터지는 구간이 좀 이렇게 플랫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M3, M4 운전하면은 가뜩이나 막 무게 배분에 막 차는 잘 돌 것 같지, 특정 RPM 명역대에서 막 토크 엄청 세게 걸리지, 그래서 저는 M3, M4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엔진을 지금 일단 이 차를 통해서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본 걸로는 M3, M4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니었나. 뭐 그렇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오늘 X5M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X5M 정말 좋은 차입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F바디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X5M 중고차를 좀 알아보고 싶다, F바디는 이제 끝났으니까 F바디 X5M을 알아보실 때는 KB 차차차. 원래 어떤 업계든 그 광고 모델 쓰는 걸 보면 그 업계에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나 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KB 차차차 메인 모델이 현재 이병헌 씨입니다. 예, 끝. KB 차차차. 레수야! 자, 오늘 마지막 인사는 레수가 하는 걸로. 자, 인사드려. 자, 마무리 멘트.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더 하십시오. 뭐야 표정? 뭐예요 표정? 죄송합니다. 왜 라이브 중이었어요? 저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